네, 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엔 글로벌 증시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 해볼 텐데요. 내일장 수익을 떠먹여줄 이슈, 내일의 이슈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오로라 투자자문 이슬희 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주제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진격의 테슬라, 전고점 돌파 가능성 높아지나입니다. 요즘 테슬라 관련해서 이 포모 현상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만 없어 테슬라 뭐 이런 심리인데 전고점 돌파 가능성,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은 저는 충분히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물론 단박에 가지는 못하겠지만 결국에는 도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결론부터 우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우선 이제 최근의 행보를 보면은 이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리한 이런 상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테슬라가 뭐 200불 수준에서 250불 수준에서 한 350불까지 급등이 좀 나왔었던 부분인데 당분간은 조금 조정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만약에 신규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꼭대기보다는 조정 나올 때가 훨씬 더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트럼프 관련해서 이 테슬라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정치 자금하고도 많이 엮어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 트럼프 쪽에 정치 자금에 지금 1억 달러 이상을 또 투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정치 자금을 계속해서 좀 투자를 했던 부분인데 사실 보면 대부분 좀 민주당 쪽에 많은 좀 투자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사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쪽에는 한 4% 정도 그리고 뭐 이제 추가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한 8%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인데 지금 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00% 정도 올인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뭐 빅테크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뭐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이런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겠지만은 테슬라가 사실 가장 좀 대장격으로 움직였던 부분들도 이런 정치 자금 부분에 있어서로 좀 엮어볼 수가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테슬라의 주가를 좀 보게 되면은 뭐 선거 자금을 뽑고도 남는 수준으로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인 조정은 거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약 5일 전만 하더라도 한 8천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뭐 1조가 넘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제 트럼프를 좀 강력하게 또 지지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뭐 정치 욕심은 사실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함이 좀 아니었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제 그 머스크가 생각하는 쪽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해서 좀 뭔가 상승 모멘텀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로보택시가 이제 25년부터 이제 26년까지 이때가 좀 가장 활발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감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또 하고 있잖아요. 뭐 로봇이라든지 이제 우주항공 쪽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중에서 가장 빨리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저는 로보택시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FSD 쪽 플랫폼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대부분의 이제 미래성장 산업들이 이제 규제에서 이제 또 완전히 좀 자유로울 수는 없는 부분인데 특히나 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민주당이 만약에 됐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추가적으로 이제 규제가 걸릴 수가 또 있었던 부분들이잖아요. 어쨌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완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테슬라의 주가에 상당히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전고점 돌파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워낙에 조금 변동성이 상당히 좀 강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신규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가장 고점이었던 부분들이 이제 21년도에 이제 414달러 수준인데 결국에 이제 여기를 넘어갈 수 있느냐를 보려고 한다면은 결국에 21년도보다 지금 상황이 나아지고 있느냐 이 부분을 조금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실적도 굉장히 좀 좋게 나왔었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 원래 작년 12월부터 EPS가 시장 예상치보다 계속해서 원래 좀 하회했던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번 실적에서는 사실 이런 예상들을 다 깨고 EPS가 이제 또
계속해서 상승하는 20% 정도 가량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점을 감안해 본다면 여기다가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이슈까지 붙어준다 했을 때는 정고점 부근까지는 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테슬라 본주를 봤을 때는 사실 변동성이 좀 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조금 보수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꼭 테슬라 본주가 아니어도 ETF 쪽을 좀 보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주식 같은 경우에 이미 좀 많이 올랐다 보니까 다소 이제 보수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겐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테슬라 편입 비율이 높은 이제 국내 상장 ETF들이 좀 있는 상황인데, 뭐 타이거 테슬라 채권 혼합도 있고요. 그리고 코덱스, 테슬라 밸류체인 등등 이런 것들이 지금 테슬라에 대한 비중이 한 25% 이상 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조금 못 잡으신 분들은 오히려 ETF 쪽으로 조금 눈을 돌려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테슬라의 전망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414 전고점 돌파 가능할지에 대해서 결국은 돌파할 것이다. 그리고 단기 조정이 나올 때 매수 기회다. 다만 이 변동성에는 주의해야 한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다양한 사업 중에서 가장 먼저 규제 완화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 로보택시 쪽이다라는 얘기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더불어서 테슬라의 변동성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ETF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팀장님, 이거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실 이 테슬라를 비롯해서 시장에서 트럼프 트레이드 너무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 열기가 조금 식고 나면 테슬라도 그때는 조금 꺾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같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유자의 이런 장기적인 전략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사실 그게 기회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그때가 좀 또 기회다. 네, 왜냐하면 결국에 추세가 중요한 거거든요. 특히 이제 국내장이 아니라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제 추세가 저는 중요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당연히 이제 등락폭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상승이 나왔으면 당연히 이제 조정이 나오는 구간들도 충분히 좀 감안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고 나면은 결국에 이제 임기 동안은 테슬라한테 굉장히 좀 우호적인 이런 정책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추세적으로 이제 우상향으로 좀 갈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이제 출렁인다, 하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트럼프 효과가 뭐 끝났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결국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지금은 뭐 트럼프 관련해서 이렇게 좀 테마격으로 약간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에 진짜로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혜택을 보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 그리고 이제 숫자로 이제 찍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어떤 성장성을 확인하는 부분이 될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뭐 2차 상승, 3차 상승까지 좀 끌어갈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밸류 부담이 좀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 가치로 조금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밸류가 좀 있어도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고 이 집권기에는 테슬라 사업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 트레이드 전반적으로 열기가 빠질 때 테슬라도 빠진다면 그때가 기회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부터 저희가 시장 어디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변수 점검 그리고 주목해 볼 만한 섹터 체크해 볼게요. 네, 우선 이제 국내장으로 좀 보면은 오늘 조금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으셨을 거예요. 결국에 수급이 가는 데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좀 어쩔 수가 없는 게 결국에 이제 트럼프 그리고 일론 머스크 관련주들만 좀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 기세가 당분간은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조선이라든지 방산 그리고 머스크 관련주들의 좀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 지속적인 어떤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사실 조선주 하면은 굉장히 많은 이제 기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딱 하나만 꼽아보자라고 한다면 하나오션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최근 이제 조선주 중에서 가장 대장격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실적 부분에서는 다른 이제 조선 3사들에 비하면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상황이지만 주가만큼은 지금 또 이제 상승폭이 가장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는 지금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지금 이제 조선 업계 같은 경우에 사실상 어떻게 크게 보면 또 이제 보호무역주의에 있어서는 그렇게 좀 좋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에 이제 물동량 감소로 좀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자적으로 좀 상승폭이 크게 나오는 이유가 이 MRO 관련해서 또 선도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 이제 트럼프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엮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MRO 관련해서는 한국의 기술력이 필요하다라고 본인 입으로 직접적으로 좀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트럼프 같은 경우에 또 이제 해군 강화 목적을 좀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RO 관련해서 뭐 유지, 보수 이런 시스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하나오션이 또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면서 미국 현지에서 또 생산 능력을 보유를 하고 있는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또 수주도 한번 따낸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큰 좀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여전히 이제 하나오션에 대한 어떤 투자 관점은 좀 유효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이것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사실 좀 엉뚱한 종목들도 많이 올라갔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제 엑스라든지 뉴럴링크 등 이런 테슬라와 관계없이 뭐 이런 일론 머스크의 지분 비중이 높은 이런 기업들과 엮여 있는 기업들이 또 상한가를 가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이거는 규제 완화랑은 조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일시적인 좀 테마의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와 어느 정도 좀 직접적인 연관에 따라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뭐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여전히 좀 대장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의 이제 핵심 공급 업체로 좀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배터리 관련해서도 앞으로 양산에 대한 기대감, 공급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스페이스 X에 대해서 이제 배터리 공급 개발까지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테슬라를 좋게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연관지어서 국내장에서는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엔터주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사실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시장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았던 부분들이거든요. 아무래도 우리가 트럼프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관세 부과에 있어서 상당히 좀 자유로운 이런 섹터이기 때문에 엔터주들도 좀 숨겨진 트럼프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단순히 테마가 아니라 지금 이제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 최악의 상황은 지나고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좀 실적이 기대가 안 되는 부분들이지만 그동안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오너 리스크 그리고 인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법적 공방에 있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지금 좀 마무리 단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주요 아티스트들에 대한 부재도 사실 하락의 원인이었습니다만 이게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되는 시점이고 대부분 지금 이제 내년에는 좀 컴백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어떠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 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또 이제 중국 시장을 우리가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엔터주들이 그동안 또 하락의 원인이었던 부분들이 이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어떤 막힌 부분들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또 무비자 승인이 나오면서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관계 개선을 하려는 이런 시도들을 조금 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좀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앨범 판매량도 확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중국 관련해서는 엔터 4사 중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저는 SM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S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어떤 그런 팬덤 비중이 상당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국 시장이 안 좋을 때 또 가장 타격을 입었기도 했고요. 근데 이게 지금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이제 수혜도 동시에 좀 같이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JIP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실적에 상당히 좀 좋게 나왔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최악의 상황은 좀 지나고 있다로 좀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Y젠터 역시도 최근에 이제 그 베이비몬스터 이후에 그 이제 앨범 출시가 상당히 좀 부재했던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로제 아파트가 계속해서 좀 흥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악재는 해소가 되고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좀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 엔터 4사 위주로 조금 공략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팀장 혹시 하이브는 어떻습니까? 하이브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에 이제 인적 리스크 아까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오너 리스크. 결국에 이제 오너 리스크가 하이브에서부터 좀 시작이 된 건데 이게 마무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또 여기서는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하이브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매력적인 이제 아티스트들이 많지만 사실 BTS가 아직까지는 좀 대표적이잖아요. 근데 BTS 같은 경우에도 좀 있으면 이제 컴백을 완전체로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엔터 4사마다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는 모멘텀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 안에서도 좀 그런 바스켓 매매를 좀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은 다 같이 상승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개별 이슈에 따라서 어느 날은 YG가 강하고 어느 날은 JYP가 강하고 이런 이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엔터주를 보실 때도 너무 한 곳에 집중을 하시기보다는 그 안에서 조금 비중을 나누시는 것도 좀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엔터주 두루두루에 대한 관심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한화 오션과 조선주까지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로라 투자자문 이슬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